자, 지금 시간이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 3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하루하루 흐름이 진짜 다이나믹해서. 자, 분기봉은 여전히 하락하고 있고, 아랫꼬리가 한 절반 정도 달렸어요. 저가가 깨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고, 자, 이제 월봉을 보면, 월봉은 사실은 하단선이 훨씬 더 많거든요. 이게 지금 하단선이 하나 6개가 있어요. 하단선 6개를 지금 한 번에 망가뜨리고 있는 거라 사실 대단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보통은 이거 망가뜨리려면 한 3개월 정도 걸리는 건데, 지금 3개월 정도 걸리는 걸 한 달 안에 다 무너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쨌든 계속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볼벤과 이격 볼벤을 동시에 뚫은 자리, 여기 308, 이 라인이 309, 이 라인이 이제 침체죠. 침체 아래는 매도 안 하시는 걸 권장하고요. 자, 이제 이대로 만약에 이번 달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단선이 어떻게 되느냐, 거의 다 없어지고 하나 남아요. 하나. 지금 상태에서는 한 개 남습니다. 여기 314. 그러니까 다음 달이 되면 이제 314 빼고는 매수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달은 335에도 하단선이 있는데 5월달 되면 이제 314를 제외하고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만큼 상방에는 좋지 않은 그런 구조가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봉이에요. 이게 주봉 얘기 좀 살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봉 얘기를 하고 넘어갈 테니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시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자, 이번 주에 사실 침체까지는 안 갔는데 이게 올라가가지고 닿은 것처럼 만들어졌어요. 여기가 이제 매수 자리가 된 거죠. 실제로는 안 찍었어요. 제가 이거 찍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올라서 찍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 자, 종가가 내렸죠. 종가가 내렸고 거래량은 늘었어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이 맨 위로 올랐어요.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오면 부정적인 거예요. 시장에. 부정적인 거고, 보통은 볼벤을 가죠. 볼벤을 갔기 때문에 큰 이슈는 없어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번 주에 거래량이 늘면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까지 열리겠네요 라고 얘기했는데, 열린 정도가 아니라 아래로 한번 뚫었죠. 자, 보세요. 상단선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제 3개 생겼어요. 1번, 2번, 3번. 그쵸? 자, 이번 주가 종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종가 투자 심리도는 내렸어요. 내렸는데 앞으로 3주간은 못 올라요. 3주간은 못 오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오를 일이 없어요. 4월 달에는 종가 투자 심리도가 오를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단선이 3개나 있기 때문에 급등이 오지 않는 한 3주 동안은 계속 눌림을 받아요. 눌림을 받는다. 앞으로 3주 동안은 오르면 누르고 이런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음봉으로 끝나는 봉이 나온다. 그러면 그 다음 주는 더 심하게 내릴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올라가는 방법은 양봉밖에 없어요. 이렇게 올라가야 돼. 양봉, 음봉, 그러면 그 다음에 음봉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지금 봉이 이렇게 생겼는데 올라가고 싶어. 그럼 양봉.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요. 이렇게 올라가야 되고,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양봉 해놓고 음봉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음봉이죠. 이렇게. 이해되셨어요? 올라가려면 양봉이고, 양봉, 음봉이라고요. 그러니까 음봉 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단선이 내려오기 때문에, 상단선이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가고 싶으면 양봉으로만 버텨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단선이 지금 시가 부근에 있어요. 하단선이 시가 부근에 있다고. 그러면 이 구조로 봤을 때 다음 주에 대한 예상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오르는 거죠. 응? 여길 찍고 오르는 거예요. 시가까지 내렸다가 올라가는 케이스. 이게 1번입니다. 그리고 위로 먼저 갔다가 윗골이 맞고 시가까지 떨어지는 케이스가 2번이에요. 예. 근데 제가 얘기했죠? 양봉을 그려야 위로 가는 거라고. 음봉을 그리면 더 아래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번 케이스면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얘기고 1번 케이스면 그 다음 주도 상승을 시도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시가 아래만 매수해요. 요 영역만 매수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주봉으로 봤을 땐 시가 아래만 매수해요. 예. 갭상승이 뜨든 안 뜨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해하셨죠? 예.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게 다예요. 예. 그러니까 매수하고 싶으면 시가 아래만 노리면 돼요. 주봉으로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계속 지킨다 그러면 상방이겠죠. 응? 일봉이 계속 지켜 그러면 상방인 거예요. 일봉 보고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봉이 저가를 깨 그러면 예, 주봉 시가까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상단선이잖아요. 이게 상단선인데 얘를 언제 찍느냐? 예? 언제 터치하느냐예요. 여기가 하단선이잖아요. 얘를 언제 터치하냐고. 예? 근데 상단선을 터치하는 시점이 월요일, 5와 화요일이다. 예? 그러면 매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고가를 넘는다고 해도 매도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하니까 이제 매도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게 이제 일봉이죠. 주봉은 다 보여드렸어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건 이제 주봉은 다 보여드렸고, 일봉을 보여드릴 건데, 일봉은 지금 딱 보시면 상방이죠. 이건 상방으로 가려고 그린 거예요. 의도적으로 막 안 떨어뜨리려고 용을 써가지고 막아놨잖아요. 자, 이제 보세요. 자, 하단선이 올라오죠? 하단선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킨다. 그럼 사세요. 이해되셨죠? 일봉이 저가 지키면 주봉 하단선 볼 필요 없어. 매수하시면 돼요. 네. 여기 안 깨지면, 오늘 저가 안 깨지면 매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견 없습니다. 매수를 하세요. 매수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 이게 올라가면 주봉 상단선을 만날 거잖아요. 예. 그럼 이제 주봉 상단선을 일봉이 들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주봉 상단선에 두들겨 맞고 내려올 거냐? 이제 그걸 봐야 되는데, 지금 수요일까지가 이렇게 하단선이 올라오거든요. 수요일까지가 하단선이 올라오기 때문에 목요일부터 내려가기 좋아요. 목요일부터는 내려가기 좋다고. 근데 문제는 목요일날 내려가려면 수요일날 투자심리도를 다 꺾어놔야 돼. 예? 투자심리도를 다 꺾어놔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하락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화요일은 종가가 내려야 됩니다. 응? 화요일은 종가가 내려야 돼요. 화요일 종가 내려야 돼요. 고가 저가는 옵션이에요. 옵션. 네? 옵션입니다. 안 깨도 돼. 깨도 되지만 안 깨도 돼. 고가도 넘어도 돼. 네? 고가도 넘어도 된다고요. 고가가 낮으면 좋은데 넘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화요일은 종가만. 그리고 수요일에는 고조종이 다 내려야 됩니다. 네. 수요일은 고조종이 다 내려야 돼요. 고저종. 수요일은. 그러면 수요일에 이 하단선이 죽어요. 이해되셨죠? 네? 수요일에는 하단선이 죽어야 된다고. 그래서 음봉으로 끝나야 돼요. 자, 만약에 월요일에 이렇게 올렸어요. 그럼 화요일에 이렇게 뜨고 이렇게 죽어야 된다고. 근데 고가를 넘어도 되고 저가를 지켜도 된다고요. 근데 수요일에 이렇게 고가 안 넘고 이렇게 죽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부러져요. 목요일에. 그러면 지금
이게 수요일 수요일에 이렇게 화요일은 고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수요일에 이렇게 꺾이는 거고, 종가는 화요일에 꺾였다가 수요일날 횡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가도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면 다 아래쪽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하락을 본다 그러면 화요일에 종가가 내릴 걸 대비해서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수요일에 고가를 낮추는 걸 보고 매도를 할 건지, 이걸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걸 잘 판단하세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이게 다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개파락이 나온다. 다음 주 시작했는데 개파락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봉이 고가를 안 넘을 거기 때문에. 예? 개파락이 나오면 이제 주봉이 고가를 안 넘을 거기 때문에 주봉의 상단선을 위치를 보고 시나리오를 다시 짜야 돼요. 이해되셨죠? 지금 위치에선 주봉이 고가를 안 지킨다라는 전제하에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거고, 만약에 개파락이 나오면 주봉이 고가를 낮춘다라는 전략으로 바꿔서 일봉을 무시하고 이제 주봉만 분석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기까지 설명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설명은 다 해드린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아시겠죠?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계속.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계속. 일봉이 저가를 깨면 저는 주봉의 시가까지는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물 보겠습니다. 선물도 똑같겠죠? 선물 똑같습니다. 시초가면 저가 안 깨지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시초가면 저가 안 깨지면 산다. 자, 선물 매수가는 이 정도죠? 312.9니까 한 313 언더만 매수할 수 있고, 반대로 327 위는 매도예요. 월봉은 지금 싸요. 싸니까 비싸다는 얘기 못하겠어요. 자, 레버리지는 지금 위치가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애매하고, 월봉은 싸고, 이제 주봉은 지금 상태에서 다음 주를 보면 요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가격이 14,690일까지는 갈 수 있는데, 매수가는 아직 여기 볼벤 13,370원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봉으로는 매수 못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봉 저가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예요. 일봉 저가 지키면 사고, 저가 깨지면 안 사면 돼요. 반대로 고버스는 오늘 2,535원에서 끊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못 갔으니까 이제 2,900원대 가는 시나리오는 아직입니다. 아직이고, 월봉까지는 뭐 매수 가치가 일체 없고, 주봉이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주봉이 저가를 지키는 게 어렵겠죠? 어렵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매수가는 이 정도 되는 거예요. 2,330원. 2,330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찍고 나서 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돼요. 갭상승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갭상승이 안 나오면 2,330원을 찍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다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화요일날 종가가 상승해야 되겠죠. 화요일날 종가가 상승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 고가가 올라야 돼요. 수요일에 고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화요일이 양봉해야 되죠. 아니면 갭으로 가든가. 자, 여기까지 보여드렸고요. 돈을 좀 보셔야 되는데, 돈을 보시면 조금 재밌는 정보가 있어요. 자, 개인이 4,310억을 샀고, 외국인이 6,894억을 매도했고, 기관이 1,343억을 샀습니다. 선물은 4,725억을 매도했어요. 자, 이 누적을 잘 생각해 보자고요. 누적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올해 누적을 보기 전에
이번 달 누적을 한번 보세요. 이번 달 누적을 보면 조금 황당한 게 있죠. 자, 8조 4천억이에요. 그것도 900억이야. 그럼 8.5조예요. 8.5조를 매도하고 있어요. 9거래일. 9거래일에 8.5조. 8.5조. 한 달에 거의 하루에 거의 1조씩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응? 하루에 외국인이 1조씩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응? 얼마나 장이 앞으로 상승하려고 1조씩 매도하냐는 거예요, 하루에. 지금 이추위로 가면은 20거래일이면 20조 매도하는 거예요. 20조. 보통 저는 4조에서 5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이건 못 뒤집는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현물 매수가 4조나 5조에 도달하거나 현물 매도가 4조나 5조에 도달하면 그 다른 방향을 못 뒤집는다고 생각해요. 예, 뒤집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4조가 아니라 8조잖아요. 개인도 지금 5조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뒤집기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건 의도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하락을 의도하는 거죠. 하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증시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외국인은 이번 달은 하락시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돈을 퍼붓는 거죠. 오르든 내리든 계속 퍼붓는 거예요. 결국에는 찍어 누르고 싶은 거예요. 뭘로? 돈으로. 네, 돈의 힘으로 누르겠다는 거예요. 차트는 제가 봤을 때 아래가 아니야. 네? 지금 차트로 봤을 땐 아래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월봉 차트 보고 딱 얘기하라 그러면 매수 이야기를 꺼내도 상관없어요. 335 아래에서는 막 매수 이야기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돈을 보면 그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응? 돈만 봐서는 이거는 그냥 대놓고 누르겠다라는 의지예요. 지금 개인 매수 금액이 적어서 반등이 오는 거지 외국인 매도 금액이 적어서 반등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상방의 흐름이라고는 도저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자, 50% 올리는데 6조 들었어요. 6조. 예? 50% 상승하는데 6조를 때려 박았다고요. 50%가 올라요. 6조 샀는데. 그러면 9조를 매도하면 몇 포가 빠져야 돼? 75포가 빠져야 돼. 그죠? 네. 그냥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시면 외국인이 여기서 5천억만 더 매도하면은 75포가 빠져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342에서 75포를 빼보세요. 적정한 지수가 얼마인지. 340-75. 270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자금을 투자하는 것 대비해서 정상적인 지수는 270인 거죠. 322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의 현물 매도세로 봤을 때는 과도하다예요. 과도하다라는 얘기는 상승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오르기 힘들다예요. 이번 달 종가는 저는 오르기 힘들다고 봐요. 지난달 종가가 332입니다. 그럼 332에서 322까지 고작 10%예요. 10%. 그러니까 10% 내리는데 얼마 투자했어요? 8.5조 투자했어요. 그러면 1% 내리는데 8,500억이 들어간 거예요. 8,500억. 반대로 얘기하면 1% 올리는데 외국인이 8,500억씩 매수해야 이번 달 종가가 상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종가는 상승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미국 증시가 올라서 기술적 반등이 올 수도 있고 뭐 호재가 떠서 상승할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고 마지막에 가면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332.40보다는 낮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 외국인의 자금 투자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건 정리가 안 될 거예요. 예? 이건 정리가 안 될 거라고 봐요. 2024년도 1월 달에서 7월 11일까지 26조 샀어요. 26조. 그죠? 6개월 반 동안에 26조를 샀으니까 한 달에 평균 4조 원씩 산 거예요. 4조 원씩.
그러면 지금 9거래 일에 8.5조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달 평균 4조예요. 한 달 평균 4조. 근데 얘는 지금 한 달이 아니잖아. 절반이잖아요. 절반에 8조면 이건 지금 거의 한 달에 20조 매도하는 규모의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매도할지 매수할지 그건 저는 몰라요. 근데 지금 스케줄로 간다면 적어도 10조 원은 넘는 매도가 나올 거고, 그러면 10조 원이 넘는다고 했을 때 그럼 100%가 빠져도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외국인의 자금 대비해서 100포인트가 빠져도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자금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달 전까지 한 3월부터 합쳐볼게요. 자, 3월부터 합쳐보면 3월 말까지 1.6조예요. 1.6조. 그죠? 3월에는 1.6조 매도했다고 고작 1.6조 매도했는데 보합이잖아요. 1.6조 매도한 거 가지고도 보합까지 끌어내렸다고. 근데 8.5조를 매도하는데 보합에서 끝나겠어요?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없이 국내 증시는 오르기 어렵다요. 332.40을 넘기 어렵다라고 보고, 그러면 332.40을 넘을 수 없는데 332.40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는 종가가 내린다는 얘기고, 종가가 내리면 타겟이 기본이 305.56이에요. 305.56. 여기가 기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 15%는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332.402로 못 갈 거면 305.56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계속 하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는 거고, 저는 지금의 외국인의 자금으로 봤을 때는 상방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봐요. 어제 증시가 20% 올랐죠? 증시가 20% 오른 동안 외국인이 3,300억 정도 매수했는데 오늘 6천억대 매도했어요. 다 팔았다는 얘기죠. 어제 산 거 다 팔았어요? 그러면 올려야 될 이유 없어요? 이유 있어요? 없다고 봐요. 그럼 뭐 하겠어요? 계속 시간 끌면서 팔겠지. 위로 끌어올렸으니까 시간 끌면서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하방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봉의 저가를 지키면 산다.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산다. 언제까지? 수요일까지. 수요일까지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할 수 있는 날짜 월, 화, 수. 그 다음에 화요일 종가 내리면 매수는 금지. 매수는 금지예요. 화요일 날 종가가 내리면 매수는 금지하고, 저가가 깨지면 역시 매수가 금지예요. 저가가 깨지면 저는 주봉 시가 한 315 라인까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올해 누적으로 15조는 안 되고 14. 얼마죠? 14.8조예요. 14.8조. 그러면 한 달 평균 지금 4조죠. 한 달 평균 4조 원씩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한 달 평균 4조. 2024년도 흐름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상방을 보기에는 굉장히 리스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하방 얘기하기 진짜 힘들어요. 저는 하단선 상단선에 길들여진 사람이라 가격을 봤을 때는 하방 얘기가 쉽지 않은데, 자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전혀 상방의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개월봉 기준으로 322.66위는 매수 라인이 아닙니다. 저는 322.66 넘어가면 매수는 포기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 얘기를 예전에도 해드렸어요. 그렇죠? 예전에 2개월봉 보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준선 26값, 후행 스팬의 기준선 26보다 높고, 가장 높은 봉의 기준선 26보다 낮은 영역이 매수 영역이다. 그래서 322.66위는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똑같아요. 322.66위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 아래만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은 지금 손실이 없잖아. 322.66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은 손실이 없어요. 지금 322.3이니까. 근데 322.66 위에서 매수한 사람은 손실이죠.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예요. 322.66을 넘어가면 매수 가치는 0. 0이에요. 0. 그 다음에 322.66을 상회하면 매도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 가치가 증가하는 거라고요. 오르면 상방이다. 322.66 못 넘는다며 이게 아니라 322.66을 넘는 수치만큼 기대 수익인 거예요. 어제 325까지 갔잖아요. 근데 오늘 300 얼마까지 빠졌지? 17대까지 빠졌잖아요. 근데 6% 수익이 6%가 아니지? 7%인가? 7% 수익 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322.66을 상회하면 매도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만약에 330에서 매도했다? 그러면 8% 정도는 기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332에서 매도했다? 그러면 10% 정도는 기대 수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거래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어쨌든 내려갈 힘이 올라갈 힘보다는 세다. 그리고 올라간다고 해도 지난달 종가를 못 넘을 거기 때문에 332까지가 제가 봤을 땐 맥스예요. 그러니까 332.40 거기까지 올라가면 이번 달은 맥스라고 봐요. 그러면 322.66에서 332.40 딱 그 10호 공간 안에서 하방을 세팅하셔야 돼요. 네? 하방을 그 공간 안에서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단 앞으로 13거래일이 남아있어요. 13거래일, 9거래일밖에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분할을 잘 하세요. 뭐 오늘 사고 내일 사고 이러지 마시고 네? 이런 건 저는 뜯어말리고 싶은 거래 방법이에요. 13거래일을 버티셔야 되는데 초반에 3거래일에 돈을 다 넣어버리면 뒤에서 막 흔들 때 스트레스 받아서 못 버텨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한 7거래일 정도만 남겨놓고요. 7거래일 정도 남겨놓으면 지금 한 6거래일 정도는 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거래일 정도를 분할을 해가지고 월말을 타겟으로 해서 들어간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하방을 세팅하면 그렇게 하시고 매수는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네? 일봉이 저가를 지킬 때만 가능하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315 아래만 가능하다라는 거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